반갑습니다. 주식 뉴스와 차트를 동시에 읽는 남자 김소환입니다. 오늘 주식 시장의 주요한 뉴스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뉴스들을 해석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진행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뉴스들만 이제 골라봤는데, 오늘 첫 번째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텍사스 전력 부족 사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셧다운, 이 뉴스가 나왔어요. 오전에 나왔는데 이 뉴스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도 제가 구글 어스에서 찾아봤는데 굉장히 커요, 공장이. 자동차 주차장을 보니까 주차장에 한 차가 한 4,000대? 한 3,000대, 4,000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3,000대? 3,000대 아니다. 한 2,000대? 한 2,000대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충 계산했을 때. 거의 뭐, 저기 어디야.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주차장만한 주차장에 이제 엄청 큰 반도체 공장이 있던데, 거기서 전력 부족 사태, 북극 한파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이 너무 추워갖고 반도체 공장이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일단 멈춰라 라고 해서 행정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대만의 TSMC가 정전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TSMC가 그 정전 때문에 뭘 그렇게 큰 피해를 보냐, 빨리 그냥 전기 두꺼비 좀 올려가지고 빨리 전기 돌리면 되지. 근데 이 초미세 공정을 하는 이 반도체 쪽은요, 일시적으로 전력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피해가 온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력을 다시 제 자리에 올려놓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TSMC가 이제 세계의 반도체 공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파운더리 업체 중에 제일 큰 회사인데, 그 회사가 멈춰버리니까 반도체 공급에 대한, 반도체 공급 논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이 반도체 회사에서 전기가 끊긴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거죠. 그래서 셧다운 명령이 내려지면서 삼성전자와 NXP, 인피니온 등 이런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다 셧다운을 했다는 거예요.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반도체 돌리는 게 문제냐라고 해갖고 이제 삼성전자한테 안 좋은 뉴스였죠, 사실. 안 좋은 뉴스였는데 차트를 좀 보면은 아직도 박스권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박스인데 지금 여기서 여기에요. 지금 요렇게 81,000원에서 89,000원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이 랠리, 그죠? 5만원에서 거의 10만원까지 달렸던 이 랠리는 굉장히 삼성전자에서 볼 수 없었던, 그죠? 굉장히 드문 게 아니라 볼 수 없었던 랠리다, 그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있었음, 창사 이래로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구간이 작년 하반기예요. 그죠? 작년 하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던 이 물량을 소화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소화를 하는 구간을 81,000원에서 89,000원 사이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세력들, 외국인이 되겠죠? 외국인 세력들이 딱 바운다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긴 했지만, 그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한 2% 가까이 빠지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추세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 81,000원에서 89,000원 사이 안에 있다라는 거고, 언제부터 긴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긴장을 할 때는 얼마냐면 81,000원을 깨고 내려왔을 때, 종가상으로 깨고 내려왔을 때, 그때는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그때 81,000원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얘는 또 밑에 박스를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72,000원에서 또 81,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만큼 그대로 내려와서, 그죠?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중간한 자리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살 거면 최저점 라인 구간인 81,000원대에서 노리든가, 그죠? 여기서 노리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더 기다렸다가 인내를 가지고 72,000, 한 800원, 900원 여기를 노리던가, 이게 낫지. 그죠? 지금 애매한 자리,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냥 삼성전자 좋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별로 아무런 기준과 원칙이 없이 매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까 뉴스가 또 나왔는데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AI를 뭐 접목시켰다, 뭐 삼성 일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메모리, 비메모리,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서 차량용 반도체까지 삼성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반도체 사이즈는 계속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을 좋게 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 상승 폭을 어느 정도 소화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81,000원대를 노리면 노렸지, 지금 83,000원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이제 내가 막 시장에 참여를 했으니까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삼성전자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빠르게 올랐고 그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단계고, 이 소화하는 단계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다. 예. 근데 큰 박스는 72,000원에서 89,000원 이 사이고요. 작은 박스는 81,000원에서 89,000원 요 사이인데, 예. 83,000원은 조금 자리가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린다고 하면은 81,000원대나 아니면 81,000원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더 기다렸다가 72,000원대 여기서 여러분들이 노리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워낙 큰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오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던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진 로봇이죠. 유진 로봇.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TV 방송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주식창에서 하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봇 쪽은 간다. 로봇 쪽은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봇 쪽에 왜 가냐? 예? 그 로봇, 오늘 유진 로봇이 오늘 히트를 치긴 했습니다. 유진 로봇이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유진 로봇이 뭐야?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진 로봇이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오늘 딱 달리기 직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뭐랍니까, 스퍼트를 내기 딱 직전의 상황에 와 있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티가 났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차트를 보기 전에 뉴스를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로봇은 우리의 미래. 누가 말했어요? 로봇은 우리의 미래라고. 정의선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17일 첫 현장 점검을 간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거 타이거. 네 발로 기어가는 로봇 타이거. 현대차의 이제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이죠. 이 얼마 전에 작년에 그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미국의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로봇이에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드는 뭐 유튜브나 혹은 뭐 한국경제 TV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나옵니다. 최근에 9시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도대체 삼성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도대체 로봇 회사를 왜 사냐? 그죠?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사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샀겠어요? 이 자동차에다가 로봇을 접목시켜갖고, 여러분들 트랜스포머 안 보셨어요? 트랜스포머? 로봇으로 변신하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먼 미래 이야기는 하죠. 로봇가 뭐 갑자기 자동차 로봇으로 변하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수순으로 가기 위한 그 스텝을 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의선 회장님이. 그죠?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몽구 회장 다음으로 자기가 이제 회장직에 올랐는데,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은요, 현대 같은 기업들은 이제 예를 들어 10년, 앞으로 10년, 적어도 5년, 10년은 플랜을 짜고 가요. 갑자기 가다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일반인들처럼 내 상황에 맞게 플랜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10년 동안의 플랜을 짜놓고 그 10년을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어디다 밀어붙이느냐? 심지어 얼마를 가지고 밀어붙이느냐라고 했을 때 100조 밀어붙인다 그랬어요. 100조. 그냥 일개 하나의 회사가 10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현대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미래 사업의 자동차의 50%. 아니 자동차 회사 만드는 회사인데 미래 사업의 50%만 100조 중에서 50%만 투자를 하겠대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돈을 벌 거냐? 자동차 회사가 50% 가지고 돈 벌 거면 나머지 30%는 뭐로 할 거냐? 30%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유인 드론. 그거 만들겠다는 거고 나머지 20%는 로보틱스가 맡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로보틱스가 뭡니까? 이 로보트. 그러니까 50%는 자동차 팔아서 돈 벌고 30%는 날아다니는 드론 만들어 갖고 돈 벌고 나머지 20%는 로보트 만들어서 돈 벌겠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예요. 그 항공 모빌리티 산업과 이 로보틱스 산업은 사실 크게 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시장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현대가 저기다 뛰어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에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드론 관련 종목들, 뭐 로봇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 로봇도 사실은 올라간 거예요. 유진 로봇이 제가 지금 자세하게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유진 로봇이 제가 예전에 그 로봇 관련주들 찾아볼 때 그 정도로 좋은 회사인가라고 저는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로보스타나 이 로보티즈 같은 회사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현대만의 생각은 아니죠. 현대만 로보트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LG 같은 경우에도 사실 로보스타나 로보티즈의 대주주예요. 예. 그러니까 벌써 M&A를 해서 산 건 아니에요, 현대처럼. 그렇지만 그런 우리나라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진 로봇이 오늘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종목들도 굉장히 많죠. 뭐 텔레칩스라든가 칩스앤미디어라든가 다 좋아요. 지금 흐름이 칩스앤미디어라든가 뭐 만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니캐스트 뭐 이런 애들도 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뭐 각자마다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라이다다 뭐 칩이다 AP다 IP다 뭐 직접 재산권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메라 센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자율주행 쪽으로 시장의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중심에 현대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차를 지금이라도 사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대차는 지금이라도 사도 돼요. 그치만 우리가 포인트를 알고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래를 동반시켰던 자리가 여기죠. 가장 많이 거래가 나왔던 자리가 그죠? 1월 8일 거기에 저점 라인이 얼마냐면 여기입니다. 22만 5천원 그리고 뚫지 못했던 가격대가 얼마냐면 바로 27만 1천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여기서 박스가 그려진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박스가 그려진 거고 22만 5천원에서 27만 1천원 사이에 박스가 그려진 거고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현대차를 두 번에 나눠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이 현대가 준비하고 있는 이 UAM 그죠? 얼반 에어 모빌리티 이거랑 로보트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에다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 진짜 자산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차적으로 만약에 빠진다 시장 상황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22만 5천원에 내가 사야 될 만약에 내가 현대차를 1억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저는 22만 5천원에 5천만원 들어가고요. 기다렸다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18만 3천원에 5천만원 들어가요. 저 같으면.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 자리에 갔는데 만약에 18만 3천원을 깨고 내려온다. 그럼 그때는 그때 생각해야죠. 아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치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당장 내일 나오고 모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줄 종목.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식이 나왔잖아요. 제 애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계좌를 만들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금 그 제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나왔으니까 들어온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제가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가 이제 축하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뭐 지인들한테. 그러면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저는 다 주식을 사줄 거예요. 다 주식을 사줄 건데 저 그냥 대놓고 말하잖아요. 현대차 사줄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조금 있다가, 삼성전자는 지금 좀 가파르게 올라서 현대차 내려오면 사줄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을 쫙 사줄 겁니다. 그 중에서 현대차가 제일 탑픽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현대차는 좋게 보입니다. 오케이? 그치만 지금 애매한 자리에서 노리기보다는 기다렸다가 22만 5천 원, 내 돈 아니니까 예? 22만 5천 원 정도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유진로봇 이런 애들도, 자 보세요. 지금이라도 사도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할 수가 있는데, 유진로봇을 오늘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한번 보죠. 오늘 상한가 나오기 전에, 상한가가 나오기 전, 나오기 전에 봤을 때 얘를 보면은 얘도 박스예요. 여기서 가장 거래가 많이 나온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 자리. 얘하고 얘예요.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의 양봉이 가장 많은 거래를 동반하면서 올라왔는데, 쭉 땡기고 눌러줬던 첫 번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죠? 여기죠. 보여요? 그 다음에 쭉 땡기고 더 이상 가지 못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시는 분들만 채창에 상팔 한번 쳐보십시오. 38. 자, 주가가 얼마입니까? 3660원만 오면은 똥침을 맞았고요. 그죠? 반대로 여기죠. 4330원만 오면 꿀밤을 얻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박스였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박스권이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 거래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거래가 어떻게 했습니까? 현저하게 줄었죠. 저 박스권 안에서 거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박스권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이 박스 안에서 놀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박스 안에서 한 달 가까이 놀았다라는 거고, 윗꼬리가 물론 생기긴 했지만 그 윗꼬리는 순간적인 힘이 들어왔다가 매도세, 순간적인 힘이 들어왔다가 매도세, 이게 나오면서 윗꼬리가 생긴 거고, 오늘 그 자리를 뻥 하고 뚫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4330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5분봉으로 본다 그러면 4330원이 이 자리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그죠? 여기에요. 이날도 올랐다가 떨어졌죠. 몇 찍히고. 자, 그러고 보다가 여기를 이렇게 뚫을 때 이 자리가 뭡니까? 이 자리가 단타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가 단타 자리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이런 단타 자리를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타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저 자리를 뚫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가가 이제부터 달린다 하고 달려준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 자리를 뚫고 가니까 그때부터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눌림목 구간을 노릴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공격적인 사람은 돌파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보수적인 사람은 눌림목 매매를 하는 건데,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돌파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자마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돌파 매매는 사자마자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타격이 커요. 그죠? 장단점이 있어요. 반대로 눌림목 매매를 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놓칠 가능성이 커요. 그죠? 안 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저점이네, 그럼 내가 여기서 사야지, 이렇게 하고 3660원에 입 벌리고 있으면 안 줄 가능성이, 안 줬죠. 안 줄 가능성이 아니라 안 줬잖아요. 안 주고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과 종목의 흐름과 호가의 상황과, 그 다음에 이런 시장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조금 유도리를 부릴 때는 부려줘야 된다는 거죠. 조금 높게 사야 될 때가 있고, 조금 분명히 좋은 건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더 낮게 사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이제 그거는 사실은 노하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 이 차트까지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자리를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오늘 또 뭐 현대차 그룹이 보행하는 무인 모빌리티, 또 타이거를 공개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오늘 그 로보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관련주가 유진 로봇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보스타라든가 로보티즈라든가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들 보시죠. 로보티즈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보티즈는 아직 시세가 분출이 안 됐죠. 그러니까 얘는 할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여기서 거래가 터졌죠. 그죠? 터지고 쭉 눌렀던 자리가 어딥니까? 여기에요, 여기. 아랫꼬리 좀 떼고, 요런 아랫꼬리 정도는 좀 무시해주는 센스. 아랫꼬리 좀 떼고 요 자리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반등 폭이 얼마예요? 여기에요, 여기. 이 자리. 19,400원. 그러니까 얘는 지금부터 박스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가 박스가 되겠죠. 이렇게 박스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만약에 눌러준다 그러면 16,300원 정도까지 온다, 혹은 한 17,000원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은 사볼만한 타이밍인 거고, 눌러줄 때. 혹은 거래를 동반하면서 19,400원을 강하게 뚫어버렸다 그러면 바로 눌러줄 때 그냥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내일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치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죠? 지금 현대나 LG 쪽에서 이런 로보티즈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도 이 로보티즈 산업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죠?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 미래 먹거리가 있다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누가 먼저 뛰어들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이런 애들도 지금 다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뭐 로보 그죠? 뭐 이런 애들도, 뭐 포메탈 이런 애들도 다 로봇 관련주들인데, 얘네들 좀 약하긴 합니다만 이런 애들도 로봇 관련주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오늘 유진 로봇만 개별적으로 뭐 개별 이슈, 뭐 자기네들이 뭐 어디다 MOU를 체결했다는 둥, 아니면 뭐 M&A를 했다는 둥, 뭐 이런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군을 이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스타, 로보티즈, 유진 로봇까지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다날이에요. 다날. 다날 뭐하는 회사예요? 다날 뭐하는 회사입니까? 온라인 휴대폰 결제 이거 하는 회사죠. 그죠? 휴대폰 결제하는 회사인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숨겨진 쿠팡의 상장 수혜주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뭐 두 개 어떤 것 때문에 사실 오늘 상한가까지 끌었는지 정확하게 이 뉴스 때문에 갔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이 뉴스 때문에 얼마큼 오른 거다, 이 뉴스 때문에 얼마큼 빠진 거다,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치만 이 두 가지 이슈가 뽕짝이 돼서, 호재성, 둘 다 호재성 이슈잖아요. 호재성 이슈가 뽕짝이 돼갖고 주가가 올라간 건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가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 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폐잖아요. 가상화폐인데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상화폐를 받아줄 거냐, 네가 갖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을 수 있냐, 결제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다날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네들 페이코인을 6만 개 가맹점, 이것도 이제 다날이 갖고 있는 힘이죠. 가맹점을 6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6만 개의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 시스템, 우리 PG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결제하거나 아니면 뭐 카드로 결제했을 때 다날 PG사를 거쳐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갖고 있는 6만 개의 가맹점들에게 우리 페이코인을 쓸 수 있게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뜬 건데, 이게 지금 단알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얼마 전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1조 원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1조 원 이상을. 그래서 테슬라 서비스를 사용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나 비자나 뭐 트위터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지금 예고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지금은 당장은 좀 힘들지 모르더라도 기술을 써서 비트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 이런 가상 화폐를 이제 화폐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회원 방송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폐, 우리가 이건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100살 넘은 사람 있어요? 100살 넘은 사람? 100살 넘은 사람 없어요. 그죠? 그 지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기간이에요. 원래 이 화폐라는 게요, 옛날에는 인간 화폐,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팔았죠. 노예 한 명이 뭐 쌀 한 가마니 뭐 이런 식으로 팔았고, 그게 나중에 은화가 되고 금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폐로 바뀌고, 이게 바뀌는 과정이에요. 화폐가 그때마다 사실 세상이 굉장히 들썩들썩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그런 격동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겁니다, 사실. 그치만 그 주식 시장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회사들,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대공룡 IT 기업들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디지털화로 바꾸는 거.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려면 어디 모여가지고 200명, 300명 어디 강연회장을 모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유튜브 클릭 한 번으로 들어와갖고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류태영 대표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투자의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쪽에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고, 뭐 비트코인이 1억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능합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한정돼 있어요. 2100만 개인가로 한정돼 있고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계속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이 2100만 개를 쪼개면 쪼겠지 이게 늘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5천만 원 넘었는데 1억까지도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 제가 1억을 간다 이 얘기는 아니고, 계속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날이 거기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PG사들, 인터넷 결제사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쭉쭉쭉쭉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날의 차트를 한번 보죠. 다날도 오늘 거래가 굉장히 강하게 터지면서 올라왔는데요. 사실 여기도 있었고 그죠? 거래가 지금 3단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죠. 자, 거래가 제일 많이 나왔던 구간이 여기잖아요. 그죠? 이 자리 맞습니까? 이 자리. 그럼 여기서 거래가 시작됐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거래가 시작됐던 자리가 4270원 구간이고, 그 다음에 종가상으로 넘기지 못한 자리가 얼마냐면 5610원이었어요. 여기 못 넘겼어요. 뭐 여기 잠깐 뭐 하루 정도 종가상으로 살짝 넘겼을 때도 있었는데, 저 때가 꼭지였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저기 윗꼬리들은 다 쳐내고 종가상으로 봤을 때 5610원에서 4270원 정도인 한 30% 정도의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사실은 4270원이 어느 포인트예요? 매수 포인트예요.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그죠? 매수 타점입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한 번 두드렸던 자리가 얼마입니까? 두드려서 또 꿀밤 한 대 탁 얻어 맞은 자리가 기가 막히게 5610원 자리예요. 정확하게 그 자리는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거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저리예요. 거기 언저리에서 꿀밤을 2대 얻어맞고 오늘 확 돌리면서 거기를 뚫어버렸습니다. 5610원이죠. 5610원. 그죠? 이 자리. 여기를 1, 2, 3 하고 그냥 3 강냉이로 그냥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상한가로 말아 올렸는데 에너지를 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날은 이 이슈를 가지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슈가 이제 터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사도 되냐? 지금부터 사도 돼요. 근데 함부로 사는 건 아니고 여기서 봐야죠. 지금 엄청난 거래가 터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눌러준다 그러면 6,300원 요런 구간이 오면은 해볼만한 자리인데요. 얘가 눌리기 시작하면은 또 시간을 뚜뚜빠빠 끌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뚜뚜빠빠 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지금 끝점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 박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서 놀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내일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박스가 좀 더 올라가는 거고, 그죠? 만약에 박스가 내일 만약에 오늘 고점이 6,68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서 노는 거고, 그죠? 요 안에서 노는 거고. 그러니까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끝날 이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열렸습니까? 이제는 여기까지 열린 거예요. 얼마? 9,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이 이슈를 타고 9,000원대까지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지금 머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번에 간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이 소액 결제, 온라인 결제, 그 다음에 쿠팡 상장에 따른 이제 수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날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눌러줄 때 보시면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바리? 여기까지 알겠다. 좋아요 149개밖에 안 되는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